안녕하세요. 광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대학교 CC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채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이 생겼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낳기도 전에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뱃속 아이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애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이 험한 세상 어찌 살아갈 거니? 아유, 불쌍해. 어떡하면 좋아? 나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야지 뭐. 어쩌겠어. 그렇다고 나까지 세상을 등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너 엄마한테 말 그렇게밖에 못해? 뭐? 세상을 등져?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가 널 제일 걱정하는 거 알면서 그러니? 너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쓰리고 아파 이거사. 힘들면 이 집에 들어와도 돼. 아빠가 좋아하시겠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윗감이랑 결혼했는데 이제야 들어간다면 뭐라고 하시겠어. 아빠가 말만 그러지. 그래도 너 내심 들어와 살기를 바라셔. 아빠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이거사. 남편을 잃고 홀로 방황하던 때 친정엄마께선 친정에 들어와서 살라고 했지만 가뜩이나 제 결혼을 못마땅히 생각했던 아버지였기에 차마 바로 그러겠다고 할 수 없었어요. 반대한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혼자 아이를 낳고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어느덧 아픔도 점점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재롱을 보며 살아가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고 그즈음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을 꿈꾸게 되었어요. 전 사별을 했지만 재혼한 남편은 이혼을 했었고 대신 아이는 없었답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 재혼을 했는데 행복을 꿈꿔 재혼을 했지만 재혼을 생각지도 못하는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죠. 애 딸려서 시집 왔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어쩜 그렇게 넌 이기적이니? 너랑 네 새끼밖에 모르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지난밤에 된장찌개 드시고 싶다고 해서 끓여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시면 입 다물어. 시어머니 말하는데 꼬박꼬박. 네 팔자가 그렇게 사나우니까 서방이 먼저 간 거 아니야? 내 아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 무서워. 하필 팔자 더러운 것이랑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이 애미 마음을 늘 조마조마하게 하다니. 네가 어떻게 꼬셨길래 내 아들이 애 딸린더라도 괜찮다는 건지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아이고, 꼴 보기 싫어 정말. 어머님한테 제가 당연히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재혼 쉽게 결정한 거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정한 건데 어머님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이번 결혼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뭐 이혼할 것 같다는 식으로 들린다. 요즘 애들은 무서운 게 없지. 저렇게 할 말 다 하고. 우리 때는 시어머니 말이라면 법이었어 이거사. 첫째 며느리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니 난 왜 이렇게 며느리 복이 없는 건지. 이애 데리고 들어가. 상대적으로 재혼이지만 애가 없는 남편과 달리 저처럼 애가 딸린 며느리를 반가워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사실 결혼 전 그래도 아들이 외롭지 않게 돼서 좋아하셨던 것과는 달리 결혼을 하자마자 저렇게 돌변하시니 당황스러웠답니다. 그래도 2번째 결혼만큼은 정말 지켜내고 싶었고
절 못마땅해 하는 아버지에게도 꼭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악 물고 버텨냈어요. 그럼에도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내 편이 돼주겠다던 남편이 어느새 시어머니 편이 되어 있더라고요. 쟤 보면 정이 안 간다. 아무리 애기지만 어떻게 하루 종일 징징대는지. 저런 애를 네가 아빠처럼 키울 수 있겠어? 그래도 어떡해요. 이왕 키우기로 한 거 내 자식처럼 키워야지. 뭐 마음이야. 아직은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잘 해봐야지.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남의 애까지 건사한다는 거야? 두 번째 결혼만큼은 실패하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말은 안 한다만. 쟤 그냥 애미 친정에다가 보내고 너네 애만 새로 가지면 좋겠는데 애미 보고 친정에 자주 가라고 하면 되잖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애라면 사족을 못 쓰니까 말도 못 꺼내겠어서 그래요. 그게 됐으면 진작 보내라고 했겠죠. 하필이면 저런 며느리를 얻게 될 줄이야. 네가 아무리 재혼이라지만 넌 애도 없고 인물도 출중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믿지는 장사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애미한테 얘기나 좀 해봐라. 친정에 보내는 거 어떠냐고. 제 애를 본인 애처럼 키우겠다고 결혼 전에 그렇게 절 설득시키더니 결혼을 하고 나자 제 애를 멀리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아이는 아빠인 줄 알고 그렇게 따랐지만 제가 봐도 아이에게 차가운 모습을 하는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남편은 그런 사람임이 분명한 느낌이 들게 되었어요. 네 애 친정에 보내라. 안 되겠어.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너네 친정 부모님들도 양심 없는 거 아니냐? 딸이 재혼을 했으면 그 가정에 충실해서 애도 낳고 새 출발하는 걸 바라야지. 어쩜 손주를 키워준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 어머님,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애 보내라는 말은 못 참겠네요. 차라리 이혼을 하면 했지 애는 못 보내요. 만약 그렇게 애가 거슬린다면 제가 아이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불편해서 못 있겠네요. 뭐? 너 지금 반항하니? 어디 며느리가 눈 동그랗게 뜨고 이혼을 한 해 만에? 네가 그러니까 팔자가 세다는 거야. 네, 저 팔자 세요. 근데 애는 못 보내요. 애 없으면 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제가 왜 재혼을 했는데요. 본인 애처럼 잘 키운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애 보내라는 말은 두 번 다시 꺼내지 마세요. 아이 가지고 왈가왈부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생각이 들던 때였지만 그럼 아들이 또 두 번째 이혼남이 되는 건 싫었는지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또한 저에게 엄청 섭섭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엄마 딴에는 그냥 솔직히 피도 안 섞인 남이니까 날 위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이혼이라니. 당신 뭐라고 했어? 나랑 결혼할 때 이 아이 본인이 책임진다고 내일하고 그러지 않았어? 나 솔직히 그 말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재혼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어이가 없잖아. 애 없으면 나도 안 살아 여기서. 아 그래 알겠어. 그만 화내라. 그냥 어른이 한 얘기니 한 귀로 듣고 흘려. 너도 참 성격 좀 죽여. 나도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오히려 아이 문제로는 강경하게 나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이 얘기는 하지 않았고 대신 그 뒤로 제가 마음에 더 안 드셨는지 오히려 더욱더 시집살이가 거세졌어요.
중간중간 친정엄마와 교류를 했어서 그런지 엄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헬쑥해지는 저를 걱정했지만 오히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저였기 때문에 친정엄마에겐 늘 웃어 보이곤 했죠. 그렇게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면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덧 재혼 시 3살이었던 제 아이는 10살이나 되었어요. 아유, 얘가 왜 이래? 누굴 닮아서 너는 그 모양이야? 하여튼 시간이 지나도 정이 안 붙는다니까. 너 얼른 너네 엄마한테 가. 거실에서 알짱대지 말고 책도 좀 보고 하란 말이야. 그저 TV 볼 생각만 하지. 한심하게 그지없다니까. 할머니는 왜 이렇게 나 미워해? 맨날 나한테 뭐라고만 하고. 난 그냥 할머니랑 같이 옆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뭐? 조그만 게 못하는 말이 없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대바라 져가지고. 얼른 들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엄마, 할머니가 나보고 방에만 들어가래. 왜 할머니는 날 미워하는 거야? 맨날 화만 내고 욕만 하고 미워 죽겠어. 아니야. 할머니가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하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지. 절대 미워하시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시간이 지나도 아이에게 저렇게 모질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웠지만 그래도 아이는 워낙 어려서부터 이 집에 살아서 그런지 친할머니인 줄 알더라고요. 그로 인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정을 깰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렸기에 많은 걸 설명해 주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더더욱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님, 세정이가 어머님이랑 가까워지려고 그러는데 곁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뿐인 손녀잖아요. 제가 왜 내 손녀야?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애 가지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 집에 시집 와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냐? 애 하나 낳기를 했어. 아니면 살림의 보탬이 됐어. 그저 먹고 자고 싸고 양심 없는 것 같으니. 어머님, 저 7년 동안 이 집에서 애비 뒷바라지하고 어머님 종노릇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하겠다고 해도 집안 살림 때문에 일도 못하게 하셔놓고 이제 와서 살림만 축냈다니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리고 애는 안 생기는 걸 어째요? 너란 애 처음부터 허락하는 게 아니었어. 재수원부터 가지고 애도 못 낳고 남의 애나 데리고 들어와 사는 기생충. 네가 우리 집 종살이라도 안 하면 내가 널 왜 데리고 있겠어? 네한테 2번 상처 주기 싫으면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절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이상하게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더더욱 저를 싫어하시게 된 계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저를 못마땅히 여기던 시어머니였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기분이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를 발견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했거든요. 둘째 때도 그렇고 며느리들이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는데 네가 하다 의사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내가 뛸 듯이 날아갈 것 같구나. 그래야지 우리 아들들이 다 날 실망시킬 리가 없어. 역시 장남답다. 설에 인사 온다지? 명절부터 의사 며느리 인사받을 생각에 기분이 어찌나 좋은지. 이래서 장남인가 싶어. 우리 큰아들 최고야. 그럼요. 제가 엄마 기준을 모를까 봐서요. 전 엄마한테 전혀 실망시키는 아들이 되고 싶지 않다니까요. 기대하세요.
얘, 들었니? 네 형님 될 사람 이번 설날에 인사 올 거니까 상다리 부르지게 차려야 할 것이야. 귀한 손님이니까. 네, 그래야죠. 그래도 이 집에 맏며느리 되실 분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잘 차려볼게요. 나도 이제 정상적인 며느리 보면서 손주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내 평생 소원 다 이룰 것 같으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의사식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떨지 기대가 되는구나. 내가 이제 노인정 가면 의사 며느리 있다고 자랑할 생각에 기분이 아주 좋아. 남편의 첫 번째 부인에 대해 전혀 물어보질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은 늘 제 얘기를 하며 남편의 전처를 언급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 대부분이었어요. 남편 또한 전처에 대해 좋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 거 보면 이혼의 귀책 사유가 전처한테 있나 보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다가 애딸린 저와 재혼을 한 남편을 보고 시어머니는 더욱더 마음에 안 들어하던 찰나였고 그때 마침 의사 며느리를 데려온다는 시숙의 말에 신이 났던 거예요. 어머님네는 재산은 많지만 아주버님과 남편이 학력이 얕았던 터라 시어머니는 잘난 며느리를 드리고 싶어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우리 첫째 며느리 새로 들어오걸랑 너네가 분가해서 나가라. 그동안 네 꼴 보는 것도 지긋지긋했으니까 알겠니? 엄마, 그래도 되겠어요? 그동안 엄마 손발이 돼준 게 이 사람인데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하지 않겠어? 당연하지. 우리 첫째 며느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아줌마 하나 구해주겠지. 제가 그동안 내 수족처럼 손가발이 되어주었다만 쟤랑 제 딸내미 보면 진짜 속이 뒤집어져서 내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끼리 분가하고 살아 그냥. 죄송해요. 친손주 한번 안겨드리지 못해서. 그래도 어째 애가 안 생기는 걸. 그래도 노력은 더 해볼게요. 됐어. 이제 첫째 내가 손주 안겨주면 되는 거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래도 너 2번 이혼남 만드는 것보다 나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고는 어이가 없었고 제가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라면서 남편이 지칭하는데 7년 동안 정말 시어머니의 노력살이를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아이에게 아빠라는 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니 꾹 참아내야겠다고 또 한 번 이를 악물었는데 그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어리석게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설 준비로 어김없이 시장을 봐오면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 인생을 바꿔놓을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의사 형님이 방문하기로 한 날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들떠 있었어요. 나 진짜 어제 설레서 잠도 못 잤잖니. 나한테 의사 며느리라니. 우리 장남이 역시 한 건 할 줄 알았다. 몇 시쯤 온다니? 이제 도착할 때가 됐어요. 재수씨, 음식 다 준비해 놓으셨죠? 제 예비 신부가 특히나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지가 이런 거라도 해야 이 집에 붙어 있지. 애 딸려서 들어와 놓고 이런 것도 안 맞추면 여기서 살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제 딸한테 내가 무슨 말 할까봐 내 눈치를 얼마나 보는데. 그러니까 마음껏 부려 먹어라. 시킬 거 있으면 다 이해시켜. 역시나 아침부터 모진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였고 드디어 의사 형님이 방문을 했는데 이 집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정말 고급진 분위기로 집안을 압도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형님이 인사 온 날 절 가정부 취급을 하기 시작하며
오히려 형님을 치켜 세워주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오기 시작하며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서 와요. 내가 진짜 기대했잖아. 해산물 좋아한다고 해서 잔뜩 준비해놨어. 얼른 들어와요. 얘는 우리 집 둘째 며느리인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 뭐 그냥 우리 집 잔심부름이나 하는 애니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음 얘 불러다 시켜요. 네? 뭐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겠나요? 일단 맛있는 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먹을게요. 어쩜 말하는 것도 이렇게 고급지고 우아한지. 의사하면서 힘들지는 않아요? 내 주변에 의사가 있다니 너무 좋은 거 있지? 시어머니의 저런 인사치레에 너무 화가 났지만 처음 온 형님을 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형님을 치켜 세워주려고 절 내리까더라고요. 그 모습에 형님 또한 엄청 불편한 기색이 엿보였고 저 역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은 제가 차려둔 음식에 먹는 신용을 하더니 제 딸아이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었나요? 그때 우리가 얘기한 거 이제 슬슬 움직일 때네요.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 아니 둘째랑 아는 사이니? 둘이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었어? 꼭 아는 사이처럼 말하네 둘이. 안면 있을 리가 없잖아. 저 아이를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다잡아지네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거 기억하죠? 딸을 보고서라도 참으면 안 된다고요. 3살배기 자식을 데리고 재혼한 날 7년간 조선시대 천민처럼 부려댄 시댁. 설날 첫 인사 온 의학계 형님이 딸을 빤히 보더니 입을 열게 되었고 그 뒤로 믿기 힘든 대반전극이 펼쳐졌어요. 사실은 그날 시장에 갔다가 만나게 된 사람은 형님이라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와선 본인을 소개하였는데 저 역시 가족이 될 사이니 그저 그런 형님이 반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의찬 씨 부인 되시죠? 저 이번에 인사하기로 한 김의찬 씨 형님 예비신부 될 사람이에요. 말씀 좀 나누실까요? 어머, 안녕하세요. 절 어찌 알고. 네네, 그러시죠. 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요 앞에 카페 있어요. 그렇게 형님들 사람과 카페에 들어가게 되었고 형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해주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의사까지 된 사람이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오려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이해가 단번에 가더라고요. 김의찬 씨,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잖아요. 사실 그 결혼했던 사람이 제 친동생이에요. 그때 친동생과 당신 남편이 결혼했을 때 전 외국에 체류 중이라 결혼식이랑 상견례에 가지 못했고 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했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엄청나게 시집살이를 했나 보더라고요. 뱃속에 아이도 있었지만 허구한 날 손찌검에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아이는 유산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유산 후 이혼까지 당하고 바보같이 세상을 등졌답니다. 유서 하나만 남기고 말이죠. 그런 남자랑 지금 사시는 거예요. 유서를 보고 그 집안을 박살내야겠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혼을 했고 알아보니까 당신은 정말 애 하나 데리고 재혼하여 또다시 제 동생처럼 당하고 있더군요. 아니, 이혼한 건 알았는데
세상에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어쩜 끔찍하네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그쪽 부부 사이에 관여하고 싶진 않지만 그동안 제가 의찬 씨 형을 만나면서 알아본 바로는 딸 때문에 참고 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 다시는 제 동생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은 본인이 짠 계획을 얘기해 주었고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딸을 위해서도 이런 남자와는 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증여세 혜택을 받으려고 남편 이름으로 해야 할 본인의 부동산을 제 앞으로 해놓은 것을 생각해내었죠. 형님은 동생의 복수를 위해 집안을 박살내려고 접근했지만 아주버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본인의 계획을 다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며 형님을 돕겠다고 했고 드디어 그것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모든 스토리를 듣고 형님을 도우면서 저 역시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송이 아시죠? 제 동생이에요. 아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반성은커녕 또다시 며느리를 들이고 종처럼 부리다니. 또 제 동생 꼴 나게 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당신이 직접 말해. 그래야 당신 어머님이 충격 받으실 것 같으니까. 사실 이 사람 만나고 전 재주씨 얘기 다 듣고 나서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엄마고 내 동생이지만 본인들만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전 이 사람 편에 서기로 했어요. 절 원망 마세요. 엄마가 뿌린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편에 서다니? 아니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신송이가 네 동생이라는 거냐? 아니 어떡해. 그런 애가 네 동생이야. 저보다 많이 못 배우고 그랬지만 하나뿐인 제 동생이었어요. 아이까지 유산시키고 이혼까지 시킨 당신 인간이 아니지. 지금 이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제 동생한테 사죄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재산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그러니 손가락 빠셔요. 뭐? 지금 네가 내 아들한테 대놓고 날 골탕 먹이려고 접근했다는 걸 내가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의사라고 좋아했더니 순 머릿속에 똥만 찼잖아. 네 동생 죽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지가 나약해서 죽은 걸 가지고? 와, 진짜 인성 파탄 난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문외인가? 너같이 종살이 하는 것은 조용해.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우리 아들들 여자복은 진짜 없다. 엄마, 진짜 실망이네요.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 사람도 용서할 생각이었나 본데 엄마의 이런 모습에 정말 실망했어요. 저 역시 진짜 엄마랑 의찬이 볼 자신이 없네요. 저도 이제 엄마 아들 그만하렵니다. 붙잡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황당해했고 시숙은 절연을 선포했어요. 시어머니의 많은 재산이 시숙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 했고 그것을 뒤이어서 제가 이혼을 선언하니 남편 또한 눈이 휘둥그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에게 정말 미안했지만 모든 사실을 얘기해주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미 10살이나 먹은 제 딸아이는 이 상황을 다 듣고 오히려 이해를 하는 철든 딸이었습니다. 제가 그저 우리 딸아이를 너무 어리게만 본 것 같아 참 놀랄 따름이었죠. 그래놓고 뻔뻔하게 절 그렇게
노비부리듯 부리면서 당당하게 살아요? 본인들 때문에 한 사람 인생이 쪽난 거 생각 못하고 나도 이런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이혼해. 당신들은 다 잃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당신들한테 재산을 잇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니까 내 이름으로 해놓은 땅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미쳤나? 그건 내놓고 꺼져야지. 그래, 넌 나가도 된다. 어차피 애도 못 낳고 애만 딸려와가지고 넌 필요 없어. 그 땅이나 조용히 내놓고 나가. 애도 못 낳는 걸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치형님 될 사람 등에 없고 기세 등등이지? 이제 너랑 네 딸 꼴 안 봐서 나야 좋아. 재산 안 내놓으면 너네가 고소할 거니까 그리 알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당신 며느리 할 줄 알아? 내 예비 신랑이 당신이랑 절연 안 하면 이 결혼 안 하려고 했어. 그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근데 잘 봤죠? 지금 사태 파악 안 되나 본데 땅 하나라도 건지고 싶으면 이분한테 미안하다고 사죄해야 할 거예요. 아무래도 나보단 여기 동서될 사람이 더 가능성 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당신 이런 태도를 보니 우리 둘한테 다 용서받긴 글렀네요. 내가 큰애 명의로 재산을 해놓은 것은 어차피 이제 큰애가 날 모셔야 하니까 해놓은 건데 그러지 않을 거면 당장 내놔. 당신은 아들들도 다 돈으로 보이나 보죠? 정말 상종하면 안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랑 가족으로 엮일 뻔했다니 위선자 같으니라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큰아들과 저에게 빼앗긴 시어머니였고 소송을 건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감축시키려고 제 이름으로 해놓은 땅은 뺏을 도리가 없었고 오히려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줘야 할 판국이었어요. 그렇게 아주버님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은 이미 아들에게 상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되찾아오기란 힘들었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야 남편은 저에게 사죄를 하였지만 전 이 상황이 그저 충격이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고 사람 같지도 않았어요. 세정이가 날 아빠로 알고 있는데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세정이한테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세정이도 당신 보기 싫대. 아니 그것보다 할머니가 오히려 본인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에 안도하는 느낌이야.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도 이젠 우린 끝났어. 당신한테 그런 각오가 있다고 진작 알았다면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거야. 나도 참 어리석었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다. 우리 딸한텐 나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나만 열심히 살면 됐던 거야. 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니까. 엄마가 조종한 거라고. 그냥 이제 우리도 형네처럼 엄마 외면하고 살자. 아니, 당신도 똑같은 인간이야. 당신 형을 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피는 못 속인다는데 당신은 그냥 그런 족속인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돌아서는 길 형님을 마주하게 되었고 형님에게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인사를 하자 형님은 진심으로 절 위해 주었고 오히려 본인이 저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음에 정말 행복하다고 말해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마 그쪽 아니었으면 아직까지 딸을 위한답시고 그런 집에서 버텼겠죠. 그런 사람은 아빠 자격이 아예 없는데 말이에요. 제 딸 때문에라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때 형님을, 아니, 승미 씨를 안 만났으면 어떨까 아찔하기도 하네요.
제 동생 같아서요. 나이 또래도 비슷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저 역시 이제 조금은 내려놓고 제 행복을 찾아보려고요. 동생 잃은 슬픔 어디에도 치유받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동생이 정말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저 역시 너무 감사드려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형님이란 사람을 봤어요. 시어머니네와 손절하고 둘이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많은 재산이 아주버님 앞으로 되어 있었던 터라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얼마 남지 않은 재산 때문에 엄청 배 아파했어요. 저에게도 둘이서 위자료를 줘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억울해 보이는 건 사실이더라고요. 아들 복 없는 게 며느리 복도 없다더니 어떻게 한 놈은 여자에 미쳐서 날 버리고 한 놈은 결혼하는 족족 저런 화상들이 걸릴 수가 있어? 내가 진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지금 내 손해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자식이 다 원수라더니. 엄마가 전 와이프 마음에 안 들어 하시지만 않았어도 오히려 애 낳고 잘 살고 있을걸요? 다 엄마 욕심이에요. 너도 걔한테 손찌검하고 욕했잖아. 어디 원망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원망을 해? 너까지 날 아주 잘하면 버리겠다. 나쁜 자식. 엄마가 하도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저도 무시했던 거라고요. 저 역시 엄마한테 질리네요. 진짜 평생 엄마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는데 이젠 그렇게 못하겠어요. 독거 노인으로 평생 살아보세요. 욕심이 짝짝꿍이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결국 파탄이 났고 동네에서 아주 고약한 할머니라고 어머님은 소문이 났어요. 전 남편도 모든 걸 잃고 원양어선을 타러 간다는 말만 돌 뿐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알 바는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겪고 전 딸과 새 출발을 시작했는데 두 번째 결혼마저 파탄이 나서 친정아빠는 속상해 하셨지만 그래도 옛날처럼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끌어안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따뜻한 가족이 있었는데 왜 그땐 몰랐는지. 이제 모든 거 다 잊고 새 출발 하자꾸나. 나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이제 세정이한테 아빠 겸 좋은 할애비가 되어줄게. 아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한 번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정말 이번엔 아빠 엄마한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내가 널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것 같아 더 미안해. 그때 남편 잃고 널 따뜻이 안아주었어야 했는데. 이제 다 풀렸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엄마가 가운데서 힘들었는데 이제야 너무 행복하다. 이제 행복히 살자. 정말 어리석었던 과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 개발이 되면서 조그마한 상가를 구매하였고 지금은 월세를 받으며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충격받았을 딸아이지만 제 앞에선 티내지 않고 오히려 밝게 자라준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을 떠난 딸아이 아빠에게 인사를 다녀왔는데 딸아이는 무엇보다 씩씩하게 아빠에게 쓴 편지를 고이 놓고 왔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전 남편에게 다시 한번 딸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도 다지며 앞으로는 딸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려고 이 글을 적어 보았어요. 굴곡 많은 제 인생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날엔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난주에 신우 결혼식을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었죠. 문제의 시작은 신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댁에 모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신우도 결혼을 하게 되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각자 생활이 바쁜데도 시모가 식구들을 강제로 시댁에 불러 모았었죠. 주말에 모임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힘들게 일하고 정신없이 퇴근해야 되는 시간에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다들 불만은 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길래 모두가 한자리로 모이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는지 시모가 입을 열었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났던 게 전화 통화로 해도 충분한 거였고 일부러 시댁에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도 시모는 얼굴 보고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던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굳이 바쁜 사람들 붙잡아 두고 신우 결혼식 날 각자가 뭘 해야 되는지 당부를 하셨어요. 동서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남편과 서방님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신우 결혼식이 뭔 대수냐고 신우가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 결혼식 때는 알아서들 하라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유독 신우 결혼식만 예민하셨어요. 그럼 우리 막내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한다는데 너희들이 오빠면 당연히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뭐가 그리 불만이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내가 이런 거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한 번뿐인 결혼식 너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얼굴로 인상을 써야 되겠어?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요? 결혼식 그거 참석하는 것도 정말 힘들게 시간 빼서 잠깐 얼굴 보여주는 건데 저보고 지금 하객들 접대하라고요? 하객들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니? 너 결혼식 날 내 막내딸이 하객들 챙기고 어수선하게 진행될 뻔했던 거 정리해주면서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너 뒤따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봐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네가 내 딸한테 뭐라고 그랬어? 결혼할 때 필요한 거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도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그날 일정이 바쁜데 아가씨 뒤치다꺼리 해줄 만큼 여유가 없다니까요. 형님 있잖아요. 이 집안에서 제일 한가한 형님이 뒤에서 전부 챙겨주면 되겠네. 그리고 헬퍼 이모 있고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더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결혼식 날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굳이 나서서 아가씨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그날 도와줄 수 없어요. 결혼식 날 때도 얼굴 잠깐 비추고 가야 하니까 어머님도 제 사정 이해해 주세요. 아가씨 결혼식 문제로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거 아세요? 그래요. 굳이 이렇게까지 부를 필요도 없었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이제 집에 좀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고집 부려서 한자리에 모았으면 적어도 음식 정도는 준비해 주셨어야죠. 저녁도 안 먹었는데 속 쓰리게 과일을 내주시면 어떡해요? 이 사람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요.
아, 그러면 되겠네. 형님 어머니께서 식모일 하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파출부일 같은 거 하신다면서요? 그럼 뒤처리 해주는 일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실 텐데 이번에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보세요.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저희 집안이야. 아시다시피 사자 집안이라 그런 하찮은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형님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딱이겠구만. 그런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괜히 도와주겠다고 설쳤다가 오히려 결혼식에 방해만 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일이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 내리깔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는 재수 씨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대놓고 거절하면서 불만을 늘어놓는 건데, 똑같이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재수 씨는 사자 직업도 아니고 그냥 놀고 먹는 백수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는 건지 모르겠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내 동생이랑 친정 덕 보면서 살 거야? 친정이 사자 집안이라 돈 좀 번다고 재수 씨가 뭐 좀 되는 줄 아나 본데? 본인이 잘난 게 아니라 재수 씨 집안이 잘난 거야.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개념 없어 보이더니 이젠 아주 막말을 일삼네. 뭐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는 아주버님은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 나이 먹는 동안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뭐가 그리 당당한 건데요? 그만들 해라. 내가 너희들 싸우는 걸 보고 싶어서 한자리에 부른 줄 아니? 결혼식 하루 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잠깐 하는 거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우리 막내딸 결혼식 각별히 신경 좀 써주거라. 내가 불안해서 그래. 너무 급하게 식을 올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문제 생기지 않게 준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딱 1번 하는 결혼식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부탁 좀 하마. 시모가 신우 결혼식을 불안해하고 있었던 건 만난 지 3년도 아닌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었지만 서로가 알아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모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결혼을 허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신우 예비신랑 부모가 철강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고 집안 자체가 재력이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둘이 소개로 만났다곤 하는데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해서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모 입장에선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신우와의 결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고 3개월 만에 결혼까지 계획을 세웠다는 게 또 다른 뭔가 있을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비신랑 집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2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서 허락한 결혼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의 예비신랑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회사였고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았었죠. 이미 남편이 어떤 회사인지 전부 다 파악하고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볼 정도로 시모의 걱정을 덜어줬었는데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까지 한다는 걸 제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어서 신우의 결혼식 날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동서와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야만 했었죠. 그렇게 며칠 뒤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일찍 서둘러 식장을 찾아갔어요. 이미 많은 하객들이 식장을 꽉 채울 정도로 들어와 있었고 신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도와줄 게 없을 정도로 옆에 있던 헬퍼분께서 신우를 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결혼식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매끄럽게 되고 있었고 큰 사고 없이 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서내외는 식이 시작할 때쯤 늦게 오더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식장에서 나가려 하길래 제가 동서를 붙잡았어요. 곧 준비되어 있는 하객들 식사 시간이고 그와 동시에 패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동서내외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결혼식도 끝났는데 식장에 뭐하러 있냐고 뒤처리는 제가 다 하라면서 동서가 저를 뿌리치며 식장을 나가려 했어요. 저번에 시댁에서 시모와 저희 남편이 했던 말 기억 안 나냐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제 팔을 끌어당기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서는 제가 한 말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 진짜. 그냥 형님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결혼식도 끝났는데 제가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정이 바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했어? 하객들 식사 시작하면 패백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수선해질 수 있는 자리를 동서가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래서 시간 조절해달라고까지 말했었는데 아예 듣지도 않았던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뭔데?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야? 나중에 동서가 도움받게 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정말 보자 하니까. 형님, 저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거다. 뭐 그런 거예요? 제가 형님 밑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우스워 보여요? 저랑 형님은 애초부터 급이 달라요. 식모딸 주제에 사자 집안인 나한테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야? 원하는 게 뭔데?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그 입 좀 다물 건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눈빛 보니까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지? 돈 줄 테니까 손님 접대 졌단 건 너나 해. 밖에 나가면 눈도 못 마주칠게. 그래 이 집안에 큰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나를 우습게 봐? 우리 첫째 오빠가 의사고 둘째 오빠가 변호사야. 꼴랑 결혼식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 떠는 이 집안도 문제지만 융통성 없는 어머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야?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를 해? 다시는 내가 이 집구석에 오나 봐라. 동서는 혼자 흥분하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니 지갑에서 꺼낸 수표로 제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저는 할 말을 잃었었고 동서는 제 얼굴을 향해 수표를 던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황스러워 개념 없는 그런 동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똑같이 머리채를 잡아채려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병풍이 동서와 제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병풍 뒤에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동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시모가 숨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와 동서는 당황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막내딸 결혼식이 다른 때보다 유독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급격하게 피곤해져서 잠깐 패백실에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작은 며느리, 방금 네가 한 말 내 앞에서 다시 뱉어봐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 같은데? 너희 집안이 잘 나가면 어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사돈분들이 가르치던? 너희 오빠들이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너는 어디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그냥 날백수면서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지 않는다면 오늘 패백실에서 곱게 나가지는 못할 줄 알아라. 방금 네가 큰며느리한테 뺨을 올려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으마. 내가 너한테 일을 하라고 시켰니?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리만 지켜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가족이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해? 내가 왜 무릎을 꿇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무릎 꿇어본 적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잘못한 게 있어야 무릎을 꿇든지 하죠. 저리 비키세요. 시모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데 동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겠다며 난리를 치자 최대한 참고 있던 시모가 그런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 집안 망신 다 시킨다며 패백실 안에서 동서의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동서도 당하지만 않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길래 제가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순간 좀 전의 상황들로 인해 안 좋아진 감정 때문인지 저까지 눈이 돌아버려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순식간에 패백시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2대1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도망을 치려 하길래 제가 동서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뒤엉켜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패백실 문이 열렸고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신우와 예비신랑 가족분들에게까지 보여주게 되었네요. 신우는 경악을 하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서방님이 패백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다들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딘지 알고 이 난리를 친 거냐고. 식사가 진행되면 배백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 다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 저기 설치되어 있는 캠코더로 배백실 안의 상황이 전부 식당에 생중계되고 있었다고. 도대체 왜 다들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당장 그 손들 안 놔? 결혼식 참석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건드려? 우리 오빠가 변호사인 거 잊었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동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와버려서 차라리 그냥 돌아가게 놔두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해결하는 게 좋을 듯 싶어 밖으로 나가려는 동서를 보고만 있었는데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신우가 상황을 정리하고 나가라며 한마디 꺼내는 순간 동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하객들과 신우의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신우의 뺨에 손을 올렸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양뺨에 올려쳐 버렸습니다. 패백을 하기 위해 환복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서가 뺨을 친 순간 신우는 뒤로 넘어져 버렸고 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시몬은 이성을 잃어 동서를 그대로 패백실 안으로 끌고 갔어요. 서방님 또한 동서가 아무리 자기 아내라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눈이 돌아버렸고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는 시댁 식구들과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걸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선의 가족분들이 시댁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동서가 신우 결혼식장을 망친 것과 이 문제로 파혼까지 된 상황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동서의 가족들이 시댁으로 몰려와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결혼식이 파투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전부 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일로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소문 떠도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의 흠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제 아들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 막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막내라서 그런지 어렸을 적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을 억지로 했을 경우 그걸 참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돈께서 제 딸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좋게 넘어가 주신 적 많으실 텐데 이번에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해결한들 서로에게 상처만 커지지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도 법적으로까지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서요. 작은 며느리가 저지른 행동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제 딸이 파혼을 당했습니다. 저희 집안 꼴을 보더니 정상적인 집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결혼을 무효 처리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저에게 소송을 걸어버린 상태입니다. 제 딸은 지금 이 문제로 충격을 너무 받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한들 어른한테 막말하고 수표로 저희 큰며느리 얼굴을 내려치는 것도 모자라 제 머리채까지 잡아 난리를 쳤는데 이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인가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전부 다 책임지겠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저희가 누구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 저 개념 없는 사돈의 딸내미 또한 법적 처벌을 진행할 겁니다.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어도 옳고 그른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오빠가 의사고 변호사라면서 기세등등해서 막 나간 행동을 하는 건 저도 더는 용납할 수가 없겠네요. 제 작은 아들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막내 동생이 뺨을 맞았는데 어느 오빠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선처는 절대 없을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사돈의 가족분들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닌 사돈 따님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 일이 비록 하기 싫어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한다면 도와줘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돈 집안의 따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결정을 하셨을 테니 저도 더 이상의 할 말은 없네요. 저도 이제 지쳤고 이 문제에 대해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일절 도와줄 생각 없으니 앞으로 혼자 처리해라. 사돈께서 선처를 해주셨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선처는 절대로 없을 것 같으니 우리도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라. 알겠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보고 이 사태를 해결하라뇨. 저는 오빠만 믿고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 언제까지 너희 오빠가 네가 저지른 일들을 수습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가족이 이 문제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로 결정을 했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차도 도로 가져갈 테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인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지? 경험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엄마, 내가 그 차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지금 내 전부를 빼앗겠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싫다고 얘기한 것뿐이고 나를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건 저 사람들이야. 나는 정말 잘못한 거 하나 없다니까. 엄마까지 내 편이 안 돼주면 나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냐고. 너희 아빠는 금전적인 지원 해수는 물론 전류를 끊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겨우 말리고 여기로 온 거라고. 너는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못하는 거야?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뭔지 몰라? 네가 진심으로 저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동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는 동서를 받아주지 않았고 서방님은 동서의 어머니한테 이혼을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서 내외는 아이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한 달의 숙려 기간을 끝으로 법적인 남남이 되는 상황이었죠. 동서가 아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아이로 인해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 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방님과 결혼할 당시 아이도 생각 중에 있다고 얘기해 놓고 결혼식이 끝나고 태도가 돌변해서는 계속해서 아이 가지는 걸 미루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냈었죠.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도 시모는 동서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그래도 불평불만보다 최대한 좋은 쪽으로 도와줬었는데 동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결국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내쳐지게 되자 오갈 데가 없어진 동서는 그제서야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희는 확고하게 마음을 잡았던 터라 선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우의 결혼식이 파투가 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남에게 수표로 뺨을 허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제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동서는 매일같이 시댁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고 서방님과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야지만 동선의 가족분들이 받아주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동선의 가족들의 품으로도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쪽 집안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는지 두 손 두 발 들어버렸고 혼자가 된 동서는 현재 자신의 위치를 뒤늦게 깨달았네요. 가족이란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신우 결혼식 날 힘든 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서 아주 잠깐 부탁한 거였고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서의 솔직한 마음을 듣게 됐는데 타인보다 자신의 위치가 밑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 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도 더 큰 소리치며 화를 냈던 거였습니다. 이 일이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앞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지만 이런 사람 선처해줘봤자 저희가 이득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생이 자기 중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가족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려울 때 도와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랍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은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호의적인 편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렇지만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는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셨는데요.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요. 신혼 때 전 남편은 무척이나 부지런한 사람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집안일도 척척 알아서 잘했고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과 결혼을 한 게 전 축복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처음엔 전 바로 임신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아직 연차가 높은 편도 아니었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시댁에서 적극적으로 임신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여보, 나는 아직 더 일을 하고 싶어. 사실 임신을 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회사에서 출산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돌보는 게 문제잖아. 당신이나 나나 평소에도 야근도 많고 바쁜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 아이를 돌볼 수 있겠어. 그렇다고 육아휴직 끝나고
이제야 돌진한 아이를 어린이집 맡기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좀 더 연차 쌓이고 나면 경력도 있을 거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 계획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은 조금 이르고, 한 3, 4년 뒤에 임신 계획하는 게 어때? 당신 마음 이해해. 나도 일에 대해서는 욕심도 있고, 더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까. 당신은 지금 하는 일 정말 좋아하잖아.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거 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솔직히 그때 돼서 우리 몸 상태가 어떨지도 모르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30대 중반인데, 더 나이가 들어서 임신 준비하다 보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 우리가 지금 당장 임신을 시도한다고 해서 바로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가? 하긴, 주변에서도 임신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 많긴 하니까. 그런데 막상 시도했다가 바로 되면 어떡해.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3년 뒤에 임신하는 걸로 하자. 나는 지금 당장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당신도 결혼할 때 아이 생각은 없다고 했잖아. 아이를 가지면 좋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했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우리가 자리를 더 잡으면 생각을 해보자. 나도 처음에는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었는데, 당신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당신 닮은 자식 한 명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른들 말 하나 틀린 게 없다니까. 막상 결혼하면 자식을 낳고 싶어지나 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우리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해보자. 나는 지금 아이를 낳아도 괜찮을 것 같아. 결혼 전과는 다르게 남편은 갑작스럽게 아이를 빨리 갖자고 했고,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거기다가 시댁에서도 매번 저를 볼 때마다 빨리 아이를 가지라며 말을 하시곤 했죠. 저도 물론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갖는 건 힘들다 생각이 들었고 제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저도 아이 낳고 싶긴 한데요. 지금 제가 일도 여유롭지 않고 바쁘다 보니까 임신하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직업이 연차 쌓이고 경력 쌓이면 이직도 잘 되고 프리랜서로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3년 정도 있다가 임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좀 더 여유롭고 휴직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때 돼서 임신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희 나이가 있잖니. 출산도 문제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이 키우려고 하면 체력도 그렇고 힘들어. 그냥 지금 아이 갖는 건 어때? 혹시 아이 돌보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니? 그런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손주 돌봐줄게. 그 정도야 내가 못하겠어? 어머님께서요? 아휴,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 돌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 그때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돌보면서 몸도 많이 약해지시고 그런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부모가 아이 제대로 키울 수 있을 때 낳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도 젊을 때 너희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더 나이 들면 더 못하지. 그때 되면 니들이 아이 봐달라고 해도 못 봐준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직 여력이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해줄 수 있어. 평생 봐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니들이 알아서 아이 돌볼 수 있을 때까지만 도와준다는 거야. 다른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고민하지 말고 아이 낳아. 내가 봐주는 거 부담스러우면 아니면 도우미 부르는 비용이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것 봐.
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아빠도 아직 경제활동 하시니까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잖아. 우리가 너무 걱정한 거라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아직도 고민이야? 지금이야 엄마 아빠가 젊으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거지. 진짜 나중에는 아이도 봐야 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하고 그러면 더 머리 아프다니까. 몇 달을 끈질기게 설득하던 남편과 시부모의 말에 저는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이를 꼭 돌봐주시겠다며 집도 시댁 근처로 옮기시길 바라셨고, 결국 저희는 제 직장에서도 멀었던 시댁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임신을 시도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직장에서도 축하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직장에선 저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출산휴가 시기랑 육아휴직 시기에 맞춰 대체자를 미리 고용하기도 했어요. 행복한 임신 기간을 지나게 되었고, 그렇게 임신 8개월이 되었는데 제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배뭉침이 잦았고 병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고 휴직을 권유하고 있었죠. 회사 측에서도 제 상황을 배려해 주셨는데 문제는 남편과 시댁의 반대였어요. 어머님, 저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하고 휴직계 내려고요. 지금 배뭉침도 너무 심하고 병원에서도 이왕이면 다 채워서 낳는 게 낫다고 하셔서 휴직하고 출산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복직이 좀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그냥 아이 낳고서 1년 정도 쉬어도 괜찮다곤 했는데 출산 휴가를 좀 일찍 쓰는 거다 보니 저도 복직을 좀 일찍 해야 할 듯 해서요. 왜? 굳이 그런 생각을 하니? 회사에서도 네 사정 다 봐줬다며?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왜 일찍 복직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원래 막달 다가오면 배도 붕치고 하는 거야. 막상 그래도 아이는 태어날 때 되어서야 태어나는 건데 지금부터 굳이 휴직을 할 필요가 있어? 네가 그렇게 눈치 보이면 그냥 막달까지 꾹 참았다가 그때 쓰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게 저도 몸이 좀 힘들어서요. 병원에서 그렇게 말할 정도면 저도 힘들 거라고 하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아이 낳고 나면 아무래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아서 일찍 휴직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아이 낳으면 어차피 산후조리 하면서 쉴 테고 아이 어릴 때는 매일 누워있는 애 밥만 잘 주면 될 텐데 네가 뭘 못 쉰다는 거야. 오히려 아이 어릴 때가 더 잘 쉬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그냥 막달까지 쭉 일해. 아이를 낳아도 직장에서 나와서 쉬면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빨리 앞당겨서 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리고 너희 회사 유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급이잖니. 그럼 네가 쉬면 우리 아들만 돈 벌 텐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 그래, 엄마 말도 맞아.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한 달이라도 바짝 벌어야지. 당신 몸 힘든 건 내가 이해하지만 지금 당장 출산할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그냥 권유한 거지 무조건 쉬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내가 보기에는 당신 막달까지 꽉 채워서 아이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다음 달까지는 어떻게든 일하는 게 낫겠어. 시모와 남편은 막달까지 꾹 참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당시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 출산을 하게 될 것도 아니었고 아직 출산일까지 남았으니 내가 너무 섣부르게 생각한 건가 싶었죠. 그런데 아이는 8개월이 돼서 일찍 나오고 말았고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태어나서 망정이었지 병원에서는 쉬라고 한 말은 왜 듣지 않았냐면서 혼을 내시기도 했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해주셨는데
친정엄마는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아이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까지 싹 다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신생아 돌보는 방법을 전문기관에서 교육까지 받아오셔서 저보다 더 아이를 잘 보셨답니다. 엄마 덕분에 전 모유 수유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쉬는 날 없이 엄마는 아이를 내내 봐주셨고 그래서 그런지 결국 몸살이 나시고 말았어요. 일주일 정도 푹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그 기간에 시모가 오셔서 아이를 봐주시기도 했는데 정말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님, 아이 이제야 잠들었어요. 자꾸 아이 만지시면 깨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아이 깨나면 그때 사진도 찍으시고 안으시고 하세요. 그리고 아까 아이 젖병 어디다 두셨어요? 보니까 세척된 거 하나도 없던데 제가 지금 세척할게요. 어머님 그리고 저 잠깐 정형외과 좀 갔다 와도 될까요? 팔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다 와야 할 것 같아요. 정형외과? 왜? 고작 아이 좀 많은 거 가지고 팔이 아프니? 그거 아이 좀 크면 괜찮아.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 예, 애 자고 있으니까 지금 얼른 가서 빨래도 돌리고 설거지 좀 해놔. 저녁에는 네 남편 좋아하는 김치찌개 좀 해먹자. 매번 간도 제대로 안 된 음식 먹으니까 밋밋하고 맛도 없고 어떻게 네 엄만 이런 음식을 먹으라고 해놨다니? 좀 맵고 칼칼한 음식 먹어야 속이 풀리지 원. 아직 모유 수유하고 있어서 엄마가 자극적인 음식은 되도록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요. 아니면 전 엄마가 해준 음식 먹을 테니 어머님이 드실 음식 해서 드셔도 돼요. 아, 아까 어머님 마트 갔다 오신다고 하신 거 아니세요? 지금 아이 자고 있으니까 아니면 지금 다녀오세요. 한두 시간은 아이도 푹 잘 것 같아요. 아니면 볼일 보시고 오셔도 되고요. 그럼 나 친구 좀 만나고 올 테니까 네가 마트 좀 다녀와. 아이 일어나려면 한 1시간은 이렇게 있지 않겠니? 간 김에 이것저것 장 좀 제대로 보고 오고. 오늘은 네 남편이랑 술 한잔 해야 되겠네. 너도 이제 출산한 지 1달 다 돼가는 거 아니니? 산후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더해서 뭐 할 거야? 집안일도 이젠 네가 좀 하고 남편 시키지 말거라. 시모는 출산한 지 1달도 되지 않은 저에게 집안일부터 아이 보는 것까지 모두 시키셨죠. 제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고 오셨지만 정작 오셔서는 밥상도 제가 차린 밥으로 드시고 잘 자고 있는 아이 억지로 깨워서 사진만 찍으시고 다시 재우는 건 저에게 맡기셨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시모가 와서 그런지 퇴근 후에 아이도 한번 돌보지 않았고 집안일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매일 시모랑 술이나 마시면서 일찍 잠에 들더라고요. 정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엄마가 다시 오셨고 제 상태를 보시고선 엄마는 너무 마음 아파하셨는데 다행히 엄마가 오시고 나서는 저도 푹 쉬면서 회복할 수 있었죠. 그나마 시모가 오기 전엔 엄마 눈치를 보면서 아이를 조금이라도 봤던 남편은 시모가 오신 후부터는 대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그 꿈 알리시는 바람에 다툴 수도 없었고 그렇게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엄마는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도 봐주시고 살림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복직을 준비하던 와중에 시댁에서 황당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저 다음 달에 복직하려고요. 회사에서도 일정 조율한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아이가 어려서 출근 시간은 조정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린이집은 내년쯤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님이 1년 동안만 아이 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아이 등하원만 부탁드려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왜 네 아이를 보니? 니들인데 왜 내가 봐야 하는 건데? 어머, 너 너무 당연하게 나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니? 내 주변에도 보니까 며느리가 당당하게 찾아와서 아이 맡긴다고 하더니만 딱 네가 그러고 있네. 어떻게 대책도 마련 안 하고 바로 다음 달에 복직한다고 하는 거야? 난 못 봐줘. 그리고 애는 엄마가 봐야지. 왜 갑자기 복직을 한다고 그래? 네? 어머님, 저 임신하기 전에 아이 봐주신다고. 저 복직할 때 아이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이 낳고 나서도 복직 언제쯤 할 거다 어머님께 말씀도 드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못 봐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바로 어린이집 들어갈 수 있는 곳 알아볼 테니까 입소하기 전까지만 부탁드릴게요. 복직하기로 한 거 갑자기 이렇게 취소할 수는 없어서요. 그 어린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가 아직 모성애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니? 가서 뭘 한다고? 그러지 말고 일을 그만둬. 어차피 너 일한 경력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애 키우고 직장 다시 다닐 수 있는 거 아니야?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애도 엄마가 보는 게 성격에도 더 좋아. 시모는 갑작스러운 태도가 바뀌니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그동안 남편에게 복직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남편과도 엄청나게 다퉜습니다. 차라리 몇 개월 전에 못 봐준다고 하셨다면 복직을 취소하거나 사정을 말했을 텐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안 된다고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당신 어머님이 아이 못 봐주신다고 하신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몇 달 전에 당신한테 복직한다고 말했잖아. 그때도 당신 별다른 말 안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 임신하기 전에도 아이만 낳으면 다 봐주신다고 하셨잖아. 물론 그 말을 다 믿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여러 번 말했을 때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당신이라도 다시 말해보면 안 돼? 여보, 당연히 아이는 부모가 책임지고 봐야지. 왜 우리 엄마한테 책임을 전가해? 상황이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당신도 임신하고 싶으니까 한 거지. 엄마 아빠가 낳으라고 했다고 낳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건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엄마가 못 봐주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일을 그만두거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 아이도 어린데 어린이집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봐주신다고 해서 우리 이사까지 한 거 몰라? 돈도 더 많이 들고 거기다가 나는 출퇴근 더 멀어졌는데도 이사했어. 그럼 난 복직 언제 해야 하는데? 퇴근하면 다른 직장 언제 다시 구하냐고. 그리고 내가 구한다고 해서 바로 직장 다닐 수 있어? 어떻게 당신 그렇게 말을 쉽게 해? 아니면 당신이 육아휴직 써. 당신 회사에서도 육아휴직 있다며 쓴 사람도 있고. 내가 육아휴직 다 썼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쓰면 되겠네. 무슨 내가 육아휴직을 써? 남자가 육아휴직 쓰면 승진에 지장 가는 거 몰라? 같은 회사원이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 난 그렇게 못해. 그러지 말고 어머님한테 맡기는 건 어때? 어차피 어머님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잖아.
1년 동안 우리 아이 봐주셨으니까 더 잘 보실 테고, 어머님도 아이 예뻐하시고 좋지 않겠어? 제정신이야? 엄마 안 그래도 나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집 집안일까지 다 해주셨어. 몸도 다 상하셨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렇게는 못해. 차라리 육아 도우미 고용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1년만 육아 도우미 도움 받고 나중에 어린이집 보내고 내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던지 할게. 뉴스도 안 봐?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고용을 한다는 거야. 어차피 우리 집에서 아이 못 봐주면 도우미 비용 지원해 준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그걸로 어머님 드리면 되지. 내가 좀 더 보태서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난 솔직히 어머님이 오셔서 아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말씀드려보자. 전 산후조리에 이어서 아이 육아까지 엄마에게 부탁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복직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에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 오셔서 당신이 아이를 봐주겠다며 복직을 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전 복직을 하게 되었고 엄마에게는 너무 미안해서 일하면서도 눈치 보며 빨리 집에 갔는데 엄마는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도 편히 쉴 수 있게 집안일부터 아이까지 다 보셨죠. 그런데 남편은 친정엄마가 오고 나니 아예 집안일에 손을 떼더라고요. 거의 매일 회식 핑계대며 술자리를 가졌고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면서 나가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친정엄마가 동창회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아이를 돌봐야 하는 일이 생겼죠. 여보, 엄마가 다음 달에 동창회에서 가는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거 꼭 갔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말인데 그때는 육아 돌봄 신청해서 도우미 여기로 오게 해야 할 것 같아. 보니까 업체도 많고 해서 당신이랑 나랑 의논해가지고 결정하자. 내 생각은 여행 다녀오시고 좀 푹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열흘 정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아이가 양육자 바뀌면 혼란스러워하는 거 몰라? 장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쉽게 하시지? 너무 서운하다. 아이한테 어떤 게 좋은지 생각을 먼저 하셔야지. 여행이야 다음에 가실 수 있지만 아이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아니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럼 어머님한테 부탁하는 건 어때? 다른 사람이 오는 거 좀 신경 쓰이면 차라리 어머님이 오셔서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까 오셔서 아이 보시면 좋잖아. 안 그래도 저번에 통화하는데 우리 집에 친정엄마 와 계시니 눈치 보여서 손주 보러도 못 오겠다고 하시더라고. 이참에 손주도 오래 보시고 그러면 좋지 않겠어? 에이, 엄마는 그런 거 못해. 그리고 우리 엄마 몸이 얼마나 약한데. 분명 아이 보다가 몸살 날 게 뻔해. 그리고 엄마가 왜 집에 있어? 요새 바쁜데. 왜 엄마가 놀고 있는 것처럼 말해? 좀 서운하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육아 도우미 불러야지 어떡해. 그냥 내가 알아보고 어느 정도 비용 나오는지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결정만 해 그럼. 나도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괜찮은 곳 찾아볼게. 아니면 정 신경 쓰이면 당신이랑 나랑 휴가 번갈아 가면서 내면 되지 않을까? 엄마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여행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 결국 남편이랑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기로 했지만 일주일 비용을 견적내고 보내고 나니 남편은 시겁하면서 바로 시모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고
일주일 동안 시모는 아이를 봤는데 정말 난리가 났어요. 걷는 것도 서툰 아이를 데리고선 카페에 가서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아이는 유리컵을 깨고 손까지 다쳐 봉합을 해야 했죠. 거기다가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여서 배탈이 나기도 했고, 결국 며칠은 제가 휴가를 내서 아이를 봐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이번에 엄마가 아이 일주일 봐주셨으니까 우리 아이 봐준 비용 드리자. 엄마한테 한 달치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우리 아이가 좀 유난이기도 했고 엄마가 엄청 힘드셨대. 원래 밖에 나가서 친구도 보시고 돌아다니셔야 하는데 아이 때문에 붙잡혀 있었잖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뭐 어머님이 아이 보셨으니까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그것보다 더 드리고 있는 거지? 당신 말대로 유난히 나이, 엄마가 지금 매일 보고 계시잖아. 솔직히 말해서 나도 출근하니까 고작 저녁에 잠깐 보고 당신은 평일이고 주말이고 아이 제대로 본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 엄마한테는 더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장모님 여기 오셔서 아이 보는 거 불편해도 다 감수하고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해? 그런 거 생각하면 더 주는 건 아니지. 그리고 아이는 장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데 엄마가 고생하면 더 고생했지. 와,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아이 아파서 병원비 얼마나 들었는지 알기나 해? 당연히 지금 시기는 아이가 밖에 나가면 아무거나 만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더 조심해서 보셨어야지. 근데 어머님, 아이 그냥 아무렇게나 뛰어놀게 놔두셨다며. 그거에 대해서는 당신 뭐라고 말이라도 했어? 그걸 왜 말해? 솔직히 우리가 아이 못 보니까 엄마가 와서 봐주신 거잖아. 애초에 장모님이 여행 안 가셨으면 그런 일도 없을 거고. 봐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야? 도우미 비용으로 나갈 거 엄청 절약했는데 왜 엄마한테 화를 내야 하는 건데? 남편의 태도에 엄청 화가 났고 한계치에 도달할 정도로 꾹 참았죠. 여행 간 엄마가 돌아오시고 나서 엄마는 쉬지도 않으시고 바로 아이를 보러 오셨어요. 아이가 다치고 아팠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쉬지 않으시겠다며 바로 오신 거라 그런 엄마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바로 사건이 발생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경호골을 한 박스 사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당연히 엄마 드시라고 준비한 건 줄 알았고 엄마도 내심 기쁘셨는지 오랜만에 집에 있는 사이에게 살뜰하게 챙겨주셨죠. 집안 정리를 다 마치고 나서 엄마는 사이에게 슬쩍 말을 꺼내셨어요. 아이고, 요즘 안 그래도 기력이 딸리더니만 이런 것까지 다 사오고 역시 사이가 사이네. 이건 어디서 이렇게 많이 샀어? 사려면 꽤 돈도 많이 줬겠네.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기운 없을 때는 경옥고 하나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 경옥고 내가 하나를 먹어도 되는 거지? 네? 어머니, 그거 단가 비싼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 어머님 드시려고 한 건 아닌데. 어머님, 오해하셨구나. 아휴, 이거 저 거래처랑 저희 엄마한테 드리려고 산 거예요. 퀄리티 좋아 보이죠?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아시니까 다행이다. 요새 엄마가 기력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어보니 경옥고가 엄청 좋다고 해서 드리려고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겠죠? 저도 하나 먹으려고 여유롭게 사왔어요. 아, 그런가? 나는 또
나 먹으라고 사온 줄 알았지. 에이, 그래도 이서방, 내가 하나쯤은 먹어도 되지 않겠어? 이서방 먹을 여유분해서 딱 하나만 내가 먹어볼게. 에이, 그러면 안 되죠. 어머님, 요즘 기력이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은 삼계탕 어떠세요? 제가 나가서 재료는 사올게요. 어머님 저번에 보니까 닭 요리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삼계탕은 금방 뚝딱 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누룽지 있는 거 좋아해서 누룽지 삼계탕으로 부탁드려요. 엄마는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뒤돌아섰고, 전 남편 말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위기는 한순간에 냉랭해졌고,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있다가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다음날 전 열흘 출장을 가야 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섰는데 남편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왜 전화 안 받으시오?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 나 지금 바로 출근해야 하는데 당신이 좀 전화해봐. 출근 늦으면 오늘 큰일 난단 말이야. 다른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늦게 오시면 어쩌자는 거야. 어제 엄마가 기력 딸린다고 경옥고 주라고 한 거 듣지 않았어? 엄마가 진짜 몸이 안 좋으셨어. 그래서 감기 몸살에 열이 엄청 나가지고 못 가셔. 아빠 말로는 링거 맞으러 응급실에 계시는데 입원해야 하실 것 같으시대. 못 가시니까 어머님한테라도 한번 부탁해봐. 갑자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 엄마한테 갑자기 오라고 하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냥 당신이 출장 끝내고 지금 오면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맡길 것도 없고 나도 당장 나가야 한단 말이야. 아니면 장인어른이라도 오시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 그럼 내가 3일 있다가 갈 테니까 그동안 당신이 휴가 내서 있으면 되겠네. 어머님한테는 지금 전화해서 오전에만 봐달라고 해. 당신 어차피 반차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내일부터 휴가 내면 되지. 나한테도 급할 때 휴가 쓰려고 안 쓰고 있다면서. 저번에 우리 집 있을 때도 못 쉰다고 했잖아. 그 휴가 지금 쓰면 되겠네. 얼른 회사에도 전화해봐. 당신도 받아준다고 했잖아. 그게 나 휴가 못 써. 그렇게 됐어. 어쨌든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당신 3일 뒤에 온다고 했지? 일단 내가 어떻게든 3일 동안 아이 보고 있을 테니까 장모님이든 당신이든 얼른 와야 돼. 남편에게는 3일 뒤에 간다고 하고선 전 일정이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다며 열흘이 있다가 집으로 갔죠. 그 사이 엄마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결국 열흘을 꼬박 남편이 봐야 했어요. 시모가 와서 아이를 봐주셨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다친 일도 있어서 집안에서 내내 아이를 봤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답답하셨는지 그 스트레스를 남편에게 고스란히 풀었던 것 같아요. 들어보니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시모가 닥달하면서 전화를 하셨고 남편은 오자마자 아이를 건네받아 육아를 해야 했는데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낮 동안 쌓인 집안일을 해야 했대요. 시모가 말 그대로 아이만 보고 갔기 때문이었죠. 열흘 후에 집에 가보니 남편은 초췌한 꼴이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해보니까 장모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전화 여러 번 해봤는데 아직 장모님 많이 아프신가?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답장을 안 하시네.
당신이 한번 연락해봐. 내가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이 데리고 갈 여력이 없더라고. 엄마도 오셔서는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먹었던 거 치워주시지도 않고. 나 열흘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어. 이제야 알았어? 그동안 1년을 엄마가 우리 아이 봐주셨는데 이제야 알았다니 참 어이가 없네. 근데 당신 엄마한테 그 고생한 비용 드리긴 했어? 내가 물어보니 엄마 돈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하시던데 왜 돈 드리고 있다고 한 거야? 거기다가 당신 휴가를 왜 못 쓰지? 나한테는 나중에 휴가 써야 할 수도 있으니까 일 한 번 쉬지 못한다고 했잖아. 아니야? 뭐 이유가 있겠지. 휴가 쓰면서 딴 여자랑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 핑계로 미래를 즐긴다든지 그런 거.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딴 여자랑 여행을 가려고 휴가 다 썼다고 하는 거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회사 사정 때문에 휴가 못 쓰게 된다고 한 거지. 장모님한테 돈 못 드린 건 진짜 미안해. 사실 우리 집에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셨어. 근데 월급에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못 드린 거고. 우리 상황이 좀 좋아지면 그때는 꼭 드리려고 했어. 헛소리 하지 마. 당신 승진했잖아. 월급도 올랐고 직장 동료랑 불륜 저지른 것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언제 뒤집어 엎을까 했는데 마침 당신이 개념 없는 짓 바로 하더라. 그따위 행동하는 거 보고 내가 딱 결심했지. 우리 엄마 더 이상 상처 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미쳤지. 내가 불효녀야. 내 자식 그래도 온전한 가정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내가 우리 엄마 고생시켰어. 근데 이제는 그러고 싶은 생각 없거든? 우리 이혼해.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 이혼 못해. 그리고 나 다른 여자 만난 적 없어. 그거 오해야.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열흘 동안 내가 애도 다 보고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할게. 내가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나 이혼한 거 알면 주변에서도 뭐라고 하겠어. 왜? 네 직장에 불륜한 거 내가 까발릴까봐 두렵니? 그거 두려우면서 어떻게 만났어? 지금까지 편했지? 아이도 안 보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즐길 건 다 즐기면서 사니까 편했잖아. 내가 앞으로 가시밭길이 뭔지 보여줄게. 두고 봐.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당연히 불륜으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도 했답니다. 소장은 회사로 보내줬고 두 사람은 해임 처리로 직장을 그만둬야 했는데 상간녀는 유부녀였고 남편은 상대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받게 되었어요. 심지어 상간녀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가정은 온전히 지켜져 버렸고 남편은 버림받게 되었던 거죠. 뒤늦게 남편은 미안하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했지만 전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편은 어처구니 없게도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당연히 기여한 바도 없으니 양육권은 저에게 오게 되었어요. 양육비는 남편의 기존 월급에 따라서 일시불로 청구를 진행했고 모두 받을 수 있었답니다. 문제는 저희가 양육비를 받고 나서 남편이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게 되며 남편은 쫄딱 망하게 되었죠. 이혼하고선 전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니 아이도 잘 자라고 있고 오히려 이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일도 잘하고 있답니다. 남편 소식을 들어보니 직장에서 잘리고 나서 그전보다 월급이 훨씬 적은 곳으로 취업했다더라고요.
이제는 시부모도 일을 안 하고 있어 남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던데 아마 빠듯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재산을 제가 양육비로 다 끌어왔으니 아마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모님도 생각이 바뀌셨답니다. 주변에서 저처럼 이혼 고민을 하는 분이 있을 때 누구보다 이혼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어요. 저도 부모님 응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